모든 그 오메가 세제 x 제곱은 1이다 해서 오메가 나왔던 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플러스 1은 0이다. 요거가 이제 나왔던 거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요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요게 차수를 1차까지 낮춘다라고 했었죠. 얘가 이제 차수를 낮춰요. 차수를 낮추는 역할.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보면은 이제 요거에 관련된 차수를 낮추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됐을 때 근과 계승에 쓰는 문제가 또 나와요. 뭐 이렇게 x-1이라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어서 요놈의 근이 허근인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했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다. 요거 이용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오메가 바랑 나오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오겠고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수 예제 11번을 보면 시키고 있겠죠? 필수 11번을 보면 자, 일단은 요 상황이야. 이때 하나는 오메가라고 했을 때 1번 문제가 잘 보면 알겠지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6제곱 오메가 8제곱 그래서 차수를 낮춰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차수 낮추는 문제죠. 전형적인 차수 낮추는 문제고 일단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놔둘게요. 오메가 4제곱은 뭐로 바뀌죠? 오메가로 바뀌겠죠?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얘는 뭐로 바뀌죠?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얘는 오메가 제곱 얘는 오메가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묶어보면은 오메가 제곱에다가 오메가가 몇 개 있죠? 이거 오메가 제곱이죠?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골로 갈 뻔했어요. 자, 그럼 오메가 제곱 몇 개 있죠? 2개가 있고요. 오메가가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이 몇 개 있죠? 3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오메가 제곱 대신에 이제 뭐만 집어넣냐면 넘어가가지고 차수 낮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차수가 다 1 차이라도 떨어집니다.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간단하게 나와요. 무조건 마이너스 2 오메가 빼기 2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3이니까 이게 없어지죠. 마이너스 1이랑 3이랑 더하니까 답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게 0이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게 0이니까 푸는 방법. 일단 차수 낮춰서 풀면은 간단하게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띠리리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이제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같이 나오는 문제. 자, 요런 문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 그럼 요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니까? 요 근과 계승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묶어서 쓰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써주시고 요거 어떻게 해?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은 통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 바 곱하고 위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나오는 근과 계승계를 이용하는 문제죠. 이게 몇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 얘가 1 마이너스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오메가 문제들이 간간히 나와요. 하나 풀어볼까요? 12-1번에 1번과 4번 정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과 4번.
풀어보면서 지금 상황은 얘예요. 요거 쓰는 거예요. 지금 요거 쓰는 거. 보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했으니까 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실 필요 없다겠죠 다? 인수분해해서 유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이거 기말고사 시험범인데 외워봤자 다 까먹어요. 외우는 것보다는 한 땀 한 땀 다 유도해 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우리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은 더 그렇겠죠? 외워봤자 금방 까먹을 거예요.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수업 들으면서 하나씩 다 유도해 보다 보면 수업 실력이 늘어요. 뭐 믿고 해보세요. 뭐 안 넣어줬던 친구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넣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다 늡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늘어요. 오메가 200까지 가능하죠. 판타스틱하죠? 보통 우리 그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복소수 나왔을 때는 i 4제곱이 1이었기 때문에 보통 몇 개씩 규칙을 가졌죠? i 4제곱이 1이어서 보통 4개씩 묶어서 갔잖아요. 여기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몇 개씩 묶어서 보통 규칙이 많이 나오냐면 3개씩 묶어서 규칙이 보통 나와요. 왜냐면 4승 1이 아니라 우리 아마 복소수에서 i의 4제곱은 1이다. 그래서 아마 4개씩 계속 돌았던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 순환했죠, 4개씩. 이제 오메가는 3개씩 순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개씩 많이 돌아요. 이제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규칙 찾을 때 3개씩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여기가 3개가 더해지면은 요게 몇이죠?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이게 0이 될 거예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나머지 3개도 또 뭐가 됐나?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부터 오메가 6승까지도 이게 오메가로 바뀌고 오메가 제곱 이게 1이기 때문에 또 6승까지 하면 또 0이에요. 3의 배수까지 계속 0입니다. 어디까지 3의 배수가 나오냐면 198까지인가요? 198까지는 다 0인 거예요. 남은 게 뭐밖에 안 남냐면 199랑 200인 거죠. 얘가 뭐로 바뀌죠? 얘가 오메가로 바뀌는 거고 얘가 뭐로 바뀌죠?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남아요. 결론은 얘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만 남는 거예요. 오메가 바라지 붙어 보이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 3개씩 규칙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끝난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없어지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얘는 뭐 하면 되겠니, 서우야? 느낌에. 보자마자. 통분하면 되겠죠? 분수식이니까. 분수식들이 대부분 다 통분하면 나와요. 그래서 1-오메가 분의 1-오메가 바 곱해주시고요. 통분하고 이렇게 곱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곱하면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 전개해 보면 여기서 1 빼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나오겠고요.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나오겠고요. 위에도 이렇게 묶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뒤에 묶으면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바가 나옵니다. 여기 있던 거 그대로 이제 옮겨 쓸 수가 있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답은 분모는 3.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답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 느낌으로 많이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이 혹은에 대한 문제들은 이 정도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느 단원이 끝났냐면 고차 방정식이 아쉽지만 끝났다. 그죠? 아닌가요? 고차 방정식이 끝났고요. 이제 뭐가 나오죠? 다음 단원이 뭐죠? 연립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언제 배우죠? 연립 1차 방정식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은 결론은 뭐 구하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냐면 교점 구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구하려고 배운다고요? 교점. 나중에 다 보면 이제 교점 놀이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 때 다 교점 놀이 하는데 연립 방정식의 해가 교점이에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동시에 만족하는 데를 찾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이 연립 2차 방정식은 연립 1차 하고 2차 방정식은 푸는 원리는 뭐냐? 연립 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지수를 소거시켜서 몇 개만 남긴다? 한 개만 남기는 거야. 자, 연립 방정식 푸는 원리가 뭐라고요? 이 원리는 미지수를 소거시켜서 몇 개만 남긴다고요? 한 개만 남기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미지수가 3개가 있었어. 그럼 2개를 어떻게 된가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개만 남겨야 돼. 미지수가 2개 있었어. 그럼 하나 없애서 몇 개만 남겨야 돼? 한 개만 남겨야 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 미지수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배웠던 방법들이 있어요. 원리 말고 방법. 크게 보면 2가지거든요. 뭐 배웠었냐면 가감법과 대입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가감법과 대입법은 뭐 하려고 배운 거냐면 미지수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수단이라고요. 그래서 이 수단으로 우리가 뭐를 배우냐면 2가지를 배우는데 가감법과 대입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애들이 더 선호하는지 보면 가감법을 애들이 더 많이 써요. 미지수 소거시킬 때 시켜보면 전 가감법이 뭔지 모릅니다.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더하고 빼서 미지수 소거시키는 게 이제 가감법이에요. 그럼 이제 연립 1차에서 이제 연립 2차가 됐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제 배우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2차식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방을 때리다 보면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교점 구하려고 미리 배우는 건데 자 봅시다. 첫 번째 보면은 이 연립 2차 방정식이 미지수가 뭐인 거 위주로 먼저 배우냐면 2개인 거 위주로 배워요. 뭐인 거 위주로 배운다고요? 2개예요. 2개인 거를 먼저 배우는데 일단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 첫 번째 배우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뭐를 먼저 배운다고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을 구해요. 이걸 먼저 배워요. 근데 나한테 이제 가끔 묻는 애가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 1차랑 2차면요 왜 2차예요? 1.5차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균 구하셔야죠. 1차랑 2차잖아요. 그러면 평균 내서 1.5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연립 2차라고 하냐? 이제 그걸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보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자, x 빼기 y가 거기 밑에 이제 보면은 135페이지에 예제가 있죠. x 빼기 y가 3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가 이제 공통수학 2에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우게요. 원 모양이 나와요. 얘는 여러분들 많이 봤었던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모양이 되는데 이거를 연방하라는 얘기는 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연립 1차 때는 가간법을 많이 썼잖아. 더하거나 빼서 어떻게 했다고? 미지수를 소거시켰다고. 더해서 빼봤자 미지수 소거가 안 돼요. 뭐 빼면 뭐 x랑 x제곱 뺄 수 있어요?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 때부터는 가간법을 거의 쓸 수가 없어. 왜냐면 더하거나 빼봤자 미지수가 안 사라져.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누구를 거의 쓸 수밖에 없게 되냐면 슬픈 이야기지만 누구가 남고 가간법을 빼면 대입법. 거의 다 대입법을 써요. 어쩔 수 없이. 가간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미지수가 안 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이 가간법과 대입법은 그냥 수단인 거야. 미지수를 소거시키기 위한 수단인 것 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소거시키기 위해서 뭐 y를 없애고 싶어. 그럼 y 정리해줘. y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3. 그래서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x 빼기 3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소거시키는 거야. 그럼 y가 날아가는 거지. 대입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연립방정식은 미지수를 소거시키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내가 y 대신에 x 빼기 3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보이나요? 그럼 얘가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자, 미지수가 한 개 남았을 때 그때 차수를 보고서 연립방정식의 차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지수가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몇 차라고요? 2차.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 이때를 보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한 개만 남았을 때 그 방정식의 차수를 본 다음에 그게 그 이름인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거시키고 나면 2차 방정식이 나오죠. x에 대한. 그래서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그 얘기는 2차 방정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해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2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2차 방정식 해를 2개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교점을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2개까지. 이게 다 교점물이란 말이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하고 직선이 있으면 안 만날 수도 있어. 안 만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중근을 가지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교점 찾으려고 이짓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고의 과정은 다시 한번 얘기했겠지만 2개를 연립하잖아? 다 2차 방정식이 돼. 그것만 몰아놓은 거야. 고일 때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어차피 교점놀이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2개의 지금 뭐를 구하고 있는 거냐면 연립방정식 한다는 거는 교점 구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겠죠.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5가 되겠고요. 정리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플러스 몇이 되죠? 4는 0이죠. 그럼 2로 약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x-1, x-2가 돼서 x의 해가 몇 개가 나온다? 1과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x좌표가 1이었다면 여기 x좌표가 2라는 얘기인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럼 이제 y좌표도 찾을 수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x가 1일 때, x가 2일 때, y좌표는 일단 넣으면 나오겠죠. x가 1일 때 y좌표 몇이다? 마이너스 1. 요게 첫 번째예요. x가 1일 때 y 마이너스 1.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도도 만족하고 여기도도 만족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 연립방정식의 해는 위의 식과 밑의 식에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도 해가 무수히 많아. 얘도 해가 무수히 많아. 그래서 이 해가 무수히 많은 거를 좌표로 다 찍어. 자, 이걸 이제 함수랑 방정식적인 관점에서 알려줄게. 방정식은 매번 똑같은데 잠깐 스포를 해보자면 방정식은 다 해 구하는 거야. 뭐 구하는 거야? 해. 근 구하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근데 그 근이 무수히 많이 나와. 얘 같은 경우에 근이 무수히 많이 나와. x하고 y 좌표되는 게 무수히 많아. 그 근들을 다 x와 y 좌표로 묶어가지고 다 좌표로 찍어. 해가 무수히 많잖아. 그 해를 다 찍었더니만 직선 모양이 나와.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그 해를 다 찍어서 다 좌표평에 찍어봤더니만 원의 모양이 나와.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른다?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것도 찍었더니 타원 모양이 나와. 그럼 타원의 방정식이라 불러.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적인 관점에서는 뭐가 주인공이 되는 거냐면 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항상 방정식의 주인공은 단연코 해입니다. 항등식하고 다르죠. 항등식은 해가 주인공이 아니야. 왜냐면 모든 실수가 해인 거 다 아니까. 그래서 미정계수 찾는 게 주인공인데,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의 해와 얘의 해 중에서 둘 다 무수히 해가 많아. 그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겹치는 거. 이렇게 교점. 그 교점 찾으려고 우리가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1,2. 이 대입하면 몇이냐? y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교점 좌표라는 거야. 해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을 왜 배우냐? 뒤에 하다 보면요, 이게 나와요. 근데 교점 구해야 되는데 안 배우면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연립방정식은 다 어떤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 대입법을 쓰든 가감법을 쓰든 미지수가 소거되고 있어.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다, 안 풀고 있는 거다? 풀고 있는 거야. 이 가감법이나 대입법은 그냥 수단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존재하는 연립 2차 방정식이 가장 많이 나오겠고, 이걸 푸는 방법은 이 1차 방정식에서 y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뭐 x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법을 통해서 미지를 소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몇 번 해보면 알겠지만 애들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됐나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 연립 2차 방정식도 풀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두 개의 2차 방정식. 위에도 2차 방정식, 밑에도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둘 다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는 무조건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도록 줍니다. 예제를 볼게요. 바로 밑에 거 보면. 이거 몇 개만 풀면 이거 그냥 개꿀이에요. 그냥 뭐 되게 쉬운 문제들이고요. 다 잘 맞아요. 잘 보면 알겠지만 얘 가감법으로 미지수 소거가 안 돼요. 잘 보세요. 뭐 이거 뭐 더하고 빼봤자 뭐 x, y 사라질 것 같아요? 여기 이거 다 x가 없애도 여기 x 남아있어가지고 안 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보통 이 0이 되는 쪽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풀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야. 여기서 봐봐. 얘가 0이 되든지 얘가 0이 되는 걸로 나눠.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법을 다시 써요. 그러니까 이 짓을 몇 번 해야 된다? 두 번 해야 돼. 첫 번째, x 플러스 y가 몇이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그럼 y 대신에 뭐 대입할 수 있다?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돼. 두 번째 케이스는 x 마이너스 y가 0이 되는 경우. 인수분해 됐을 때 y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된다? x 대입하면 되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으니까 대입법을 두 번 쓰게 돼요. 2차식, 2차식 나오면 한쪽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귀찮아요, 문제가. 그래서
요 y는 마이너스 x를 여기다 대입해요. y 자리에다. 4x 제곱 마이너스 3x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합니다.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합니다. 얘를 푸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y 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돼? x 대입하면 돼요. 그럼 이제 둘 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고 해가 두 개씩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요 별로 어려울 게 없대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누구나 몇 번 연습하면 다 잘해요. 자, 여기서 4x제곱, 3x제곱, x제곱이니까 8x제곱인가요? 16이니까 x제곱은 2. 그럼 x는 플러스 2도 루트 2도 나오겠고 마이너스 루트 2도 나오겠죠? 이때 x랑 y는 도 반대죠. 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 이때 y는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도 반대니까. 또 요거 구해요. 4x제곱 30 빼면 x제곱 2x제곱은 16. x제곱은 8이니까 x는 뿔마 2루트 2가 되겠네요. 이때는 x랑 y랑 같아요. y는 2루트 2. y는 마이너스 2루트 2.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총 몇 개의 해가 나올 수 있다? 4쌍의 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총 4개.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 인수분해되는 걸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대입법을 2번 써서 해가 맥시멈 4개까지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가 답입니다. 대입하면은 몇 단어도 성립하고 몇 단어도 성립하는 거예요. 다 4개다. 자,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연립 2차 방정식은 대칭형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요게 이제 잘 안 나오거든요. 가끔 나오면 다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이건 잘 까먹어요, 애들이. 요거를 좀 기억해야 돼. 자,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3번.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뭐랑 뭐를 찾는 싸움이 되냐면 예제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자, 잘 보세요. 첫 번째가 x, y는 3이고요. 곱한 게 3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xy 플러스 y제곱은 19인데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문제랑 전혀 다른 유형이죠. 인수분해 안 돼요. 1차식도 아니에요. 넌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차식, 2차식으로 안 풀리고 2차식, 2차식으로 안 풀리면 얘밖에 남지가 않아요. 근데 셋 중에 하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무조건 출제가 되면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거 1번, 2번이 아니었어. 그럼 몇 번인 거야 무조건? 3번인 거고 이 3번이 대칭식이라는 이유를 알려줄게요. 여기서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냐면 더한 것과 곱한 거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 더한 것과 곱한 거. 여기 더한 곱한 건 주어졌죠. 그럼 밑에서 뭐를 구하냐면 더한 거를 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얘를 x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xy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더한 거를 구하기 위해서 곱셈공식 변형이 조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 제곱은 뭐가 나오냐면 16이 나와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뭐가 되냐면 얼마? 4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두 개로 나눠줘요. 자, 이때 이제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더한 거랑 곱한 거를 여기서 뭐 UV로 뭐 치환을 했는데 뭐 AB로 치환해도 돼요. 지금 구하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뭐 x 더하기 y는 뭐 대문자 a로 바꿔도 되고 xy는 대문자 b로 알아서 바꿔도 되고 바꾸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뭐를 구해내야 되냐면 더한 것과 곱한 거를 구해내야 돼. 세 번째 요기는 무조건. 이거는 뭐 어떻게 문자로 치환하고 하는 데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요.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이때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x 더하기 y가 4고 x, y가 3이 되는 케이스랑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4랑 x, y가 3이 되는 거 두 개로 나눠져요. 이때 얘를 통해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x, y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방정식, 2차 방정식이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y를 뭐로 생각하면 된다? 2차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배웠겠지만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가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다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x, y가 쓰여졌으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보통 뭐 어떤 문자로 많이 만든다면 t 문자로 많이 만들어요. 뭐 문자로 많이 만든다고요? t 문자로.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맞불이죠?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이거의 근이 xy인 거야. 이게 두근으로 보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본 거야.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구할 수가 있게 되죠. t-1, t-3으로 이렇게 근을 구하게 되면 두근이 1 아니면 3인 거야. 그럼 이때 봐봐. 이게 왜 대칭형이냐면 x가 1이면 y가 3이 될 수도 있고 x가 3이면 y가 1이 될 수 있어. 서로 반대가 될 수 있어. 상관이 없어.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1, 3이 x가 1이 돼도 되고 y가 3이 돼도 되고 반대가 돼도 돼. x가 3이 돼도 되고 y가 1이 돼도 돼. 이렇게 대칭으로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1, 3이 나왔지만 이때 여기 새는 x가 1이면 y가 3인 거고 x가 3이면 y가 몇인 거야? 1인 거야. 이렇게 두 개로 대칭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대칭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많이 불러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도 얘를 통해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t로. 그럼 t제곱 맞불이니까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이 돼서 t 플러스 1, t 플러스 3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 이때 t의 근은 마이너스 1 또는 마3이니까 이 xy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인 거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y가 마이너스 1인 거. 그래서 총 4개가 나오겠고 대입하면 다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식까지 해봤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요 세 가지 이제 기억할 게 딱 세 가지야. 1차식, 2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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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것도 아닌 대칭식. 세 개만 딱 나와요. 아닌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못 풀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딱 연습하면 되겠고, 자, 필수 문제 1번을 좀 풀고, 여러분들한테 좀 푸는 시간을 주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자, 필수 예제 1번. 제일 쉬운 문제죠. 몇 차식과 몇 차식으로 이루어진 거다?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가장 객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것 같은 그 문제. 자, 여기서도 y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죠? y는 x-2라고 해서 대입을 때려요. y 자리에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입법을 통해서 바꿔
바꿉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7은 0 없어지겠고요. x제곱 남겠고요. 얘도 없어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 7이니까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x 빼기 3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x 값이 두 개가 나와요. x가 3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올 거예요. 그때 y 값은 여기다 넣으면 돼요. 3 집어넣으면 y는 1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로 1-1번에 2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에 2번. 뭐 대입법서도 푸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을 때 못 푸는 친구를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워낙 쉬워하기 때문에 애들이. y 대신에 x 빼기 3 대입하면 되겠죠? 얘도 똑같이. y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잘 나오죠? 계산 잘 되나요? 지금? x제곱, 2x제곱, x제곱이니까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 4로 약분하니까 이렇게 x-1, x-2가 나오겠고 x는 1이거나 x는 2가 나오겠고 그때 y는 여기다 대입하면 x1이면 y는 마이너스 2 x2면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잠깐 쉬었다가 뭐 뒤에 풀고 즐거운 다른 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 2차방정식 쉬워요. 금요일이 가장 좋잖아요. 금요일이 제일 좋을 때가 금요일 밤 가장 슬플 때가 일요일 밤 그죠? 일요일 밤이 되면 이제 또 슬퍼지죠 이제 그죠? 자 1차식 2차식은 했고 그럼 이제 두 개 정도 남았나요? 두 번째는 뭐가 되겠죠? 2차식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나오겠죠? 필수 2번에 자 여기도 뭐 똑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정해진 패턴대로 가시면 되겠다. 딱딱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들은 약간 인수분해보다 더 쉽죠. 인수분해는 조금 패턴이 더 많았는데 패턴이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인수분해에 비하면 얘는 거의 없잖아. 그냥 인수분해가 더 쉬웠어요? 인수분해는 좀 많았잖아 그래도. 이거 인수분해 되죠? 보이시나요? 보통 0이 되는 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x 빼기 y랑 x 빼기 3y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얘가 0인 경우랑 얘가 0인 경우 나눠지는 거지. 첫 번째는 x 빼기 y가 0인 경우 이제 y는 x 대입하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x 빼기 3y가 0인 경우는 y 대신에 3분의 1x를 대입할 수 있겠죠. 아니면 x 대신에 3y 대입해도 돼요. 알아서 하시고요. 자기 편할 대로. 그다음 이제 대입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4x제곱 8 2x제곱은 8이니까 x제곱은 몇이 되는 거죠? 4? 그럼 x는 뿔마 2 x는 2거나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y랑 x가 같죠? 이때 y는 2고 이때 y는 마이너스 2 이것도 대입해요. 3분의 1 x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x제곱 되겠고 3분의 1 들어가면 9분의 4x제곱 8 없어지겠고 4분의 9 곱하면 18 그럼 x는 3루트인가요? x는 뿔마 3루트 3루트2거나 x는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겠고 3분의 1 시키면 그게 y입니다. y는 루트 2 이때 y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총 4가지의 해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문제가 똑같아가지고 연습할 겸 여러분들은 2-1번에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졸리니까 여기 다 쉬워가지고 사실 여기 다 너무 쉽잖아요. 뭐 여러분들 푸시면 알겠지만 졸립니다. 쉬우면 오히려 졸려요. 쏟다가 너무 쉬워가지고 조금 어려운 데가 나와줘야지 재밌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잘 풀고 있죠? 잘 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나오셨으면 잘 맞은 거고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게 되겠죠? 되게 잘 나왔습니까, 혜프님이? 성우도 잘 나왔어? 뭐 여러분들 뭐 분명히있지만 딱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연습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이차 방정식 풀이를 얘가 그래도 참 어려운 문제죠. 케이스 3번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이차 방정식. 그래서 첫 번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것도 아니고 너는 누구냐?
이런 문제죠. UV라고 하는데 사실 UV 잘 안 써요. 왜냐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UV. 좀 자외선 크림도 아니고. UV가 쓰기가 어려워서 선생님 보통 이제 대문자 A, 대문자 B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뭐 1차식도 아니고 1차식, 2차식도 아니고 뭐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다? 대칭식이다. 그러면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냐면 더한 거, 그 다음에 곱한 거, 이거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2번 패턴이 아니면 3번 패턴인 거야.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A, B로 다 바꿔. 그럼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A고 얘가 이제 B인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Y제곱은 A제곱 빼기 2B예요. 다 아시죠? 곱셈공식 변형? 얘는 A제곱 빼기 2B예요. 요거는 또 뭐를 빼줬죠? 마이너스 뭐가 되죠? A가 되죠. 이게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보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B가 되겠고 요거는 A 빼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구 없애면 딱 좋냐? B 없애면 딱 좋겠죠. B 대신에 뭐 대입하면 딱 좋겠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를 대입법을 통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대문자 A,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뭐 문자는 뭐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뭐 중요한 거는 덧셈과 곱셈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집어넣어주고 마이너스 A 있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돼가지고 A,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A니까 A제곱 플러스 A가 됩니다. 2에서 A 빼니까 10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은 0이 나와서 A, B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X 더하기 Y가 A인데 마이너스 2가 되면 X, Y B는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빼기 5니까 마 3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X 더하기 Y가 이번엔 1일 때 A가 1일 때 그럼 X, Y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죠. B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야. 그 다음에 얘를 X, Y를 해로 만드는 다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이제 두 번째 파트죠. 조금 약간 복잡하죠? 세 번째 게? 이 세 번째가 사실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도 잘 안 나와요. 세 번째는 더 안 나와요. 가끔 나오면 틀려요. 왜냐?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말했잖아. 자주 나오는 거는 안 틀려요. 왜냐? 맨날 봤잖아. 오늘 또 봤네? 내일도 봤네? 맨날 봤던 효린이 얼굴을 잊어버리면 내가 이제 치매에 걸린 거죠. 근데 뭐 효린이가 6개월에 한 번씩 오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효린이가 뭐 일주일에 4-5번씩 오고 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치? 어떻게 생각해, 효린아? 그런 생각하지. 근데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이럴 때 가끔 온다 그러면 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 안 나오는 게 문제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제 맞불이죠? t제곱 불어 반대니까 2t 얘는 그대로 해서 0 얘도 t제곱 맞불이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t 값이 마3하고 1이 나오겠고요. 그러니까 얘는 마3 1이거나 1 마3인 거예요. 여기도 t 빼기 3 t 플러스 2는 0이 돼서 t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총 4가지로 나옵니다. x가 마3이면 y가 1인 거 x가 1이면 y가 마3인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3이면 y가 마인 거 x가 마이면 y가 3인 거 그래서 총 4쌍의 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다 생각했어요. 알아서 하시고요. 요는 좀 연습해 봐야 되겠죠. 얘는 아주 쉽진 않죠?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엄청 쉽나요? 3-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화장실 것도. 3-2번. 요 놈이 아마 제일 연립이차 방정식에서 가장 어려운 놈이다. 잘 풀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잘 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연돈이 껌이야? 껌까진 아니야? 네. 정수인해만 구하래요. 정수인해를 구하래요. 일단은 A, B로 잘 바꿔서 풀었어요? A 더하기 B 11 A제곱 마이너스 2B는 13 A가 X 플러스 Y가 A인 거고 X, Y가 B라고 놓으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맞죠? B 대신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1을 집어넣어서 푸시면은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35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5는 0이어서 A가 마이너스 7일 때 B는 18이 나오겠고요. A가 5일 때 B는 6이 나와서 2차 방정식 만들면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8? 얘는 정수에 안 나오겠네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안 나오죠,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되지 않나요? 여기서 나오겠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 마칠에서는 뭐 넣으면 뭐 18 나오니까 뭐 이거 인수분해 되죠?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 그래서 T가 2 또는 3. X는 X가 2면 Y는 3인 거고. 또는 X가 3이면 Y가 2인 거. 대칭형으로 나오겠다. 여기서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근해 공식 써일 것 같고.
정수에는 저쪽에서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습한 대로 푸시면 돼요. 뭐 특별히 뭐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배운 대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필수 4번으로 가봅시다. 필수 4번으로. 여긴 뭐 여러분들 연습하면 다 잘 풀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이 회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잘 보세요, 여기도.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를 갖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미지수를 소거시켜가지고 보면 그냥 이런 거야. y 대신에 내가 대입을 해. 마이너스 x 플러스 l을 대입을 해서 여기서 봐. 이렇게 되거든요. 소거를 시키면 2차 방정식이지. 얘가 해를 하나 가지면 그게 한 쌍의 해를 갖는 거야. 여기서 보자는 거지. 미지수 없앤 다음에. 여기서 해를 하나 가지면 그게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 거야. 결론은 이게 뭐 찾으라는 거예요? 판별식 0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해를 하나 가지면 결론은 그게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 거지,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쪽에서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밑에서 보면 미지수를 소거시킨 다음에 보면은 그냥 2차 방정식에서 뭐 갖는 조건이랑 똑같은 거야? 중근 갖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거시키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거를 볼 때 미지수를 최대한 소거시키고 보는 게 더 편리하다는 거지. 이 상태로 보는 것보다 항상. 미지수 없애고 보면. 그럼 이게 이제 2x 제곱, 그 다음에 제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6은 여기고, x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6은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뭐 쓰면 된다? 판별식을 써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3에 a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된다. 그래서 오직 중근의 각도로 해주면 되는 거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 3, 18은 0이니까 2a 제곱은 18이니까 a 제곱은 9가 되겠고요. a는 뿔마 3이 나오는데 무슨 수라겠죠? 문제에서 a가 무슨 수래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그래서 a는 3이에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미지수 소거시켜서 보면 별게 아닌 거야. 오직 한 쌍의를 갖는다. 여기서 해 하나 가지면 되고, 그래도 뭐 두 쌍의를 갖는다. 여기서 해 몇 개 가지면 되는 거야? 2개. 그런 거죠. 별게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뭐 심심하니까 4-3번 또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4-3번. 활용하면은 이제 부정방정식이 나오겠네요. 부정방정식은 좀 잘 나오진 않지만 간단하게 다루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 나올 거고 2차 부등식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끝나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실 겁니다. 안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4-3번 풀어보시고요.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시근을 갖도록 때 정수 A의 최소값. y 대신에 x 빼기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얘가 시근을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0보다 커나 같은 거죠? 두 시근을 갖던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다로 가는 문제입니다.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는 0이 나오고 있고 짝수 판별식을 써서 0보다 커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나 같다. 2a 넘어가면 a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a가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됐네. 잠깐만 1 여기 2a구나. 잠깐만 잘못했네. 그러면 2a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나 같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0이 있겠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보다 커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최소 값이 되는 정수는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수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나 같으니까 0이 되겠죠? 정수 중에서는 답은 0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을 하면 이제 연립이차 방정식이 끝나요. 너무 빨리 끝났죠? 연립이차 방정식 바람과 같이 끝나버려서 안타까움이 조금 있지만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더 많이 다룰 게 없다. 이 정도 개념밖에 없어요. 자, 연립이차 방정식 활용은 뭐 별로 어렵지 않은 활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대각선의 길이가 13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인데 가로를 2m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1m 넣을 때 넓이는 처음 화단의 넓이와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각선이 13인 거예요. 그럼 직사각형이 있었어요. 가로 길이가 뭐 x였다고 치고 세로 길이가 y였다고 치면 이 상태였던 거죠. 그죠? 근데 이때 가로 길이를 어떻게 했대? 줄여요. 세로 길이는 늘려요. 가로 길이는 x 빼기 2가 되어지고 세로 길이는 y 플러스 1이 되어진 거죠. 그죠? 이때 두 개의 넓이가 어떻게 됐다고 서로 같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죠. 느낌상 뭐 이런 문제들은 5, 12, 13이니까 뭐 거의 확률이 높아요. 답은 5, 12, 13이 확률이 높습니다. 풀어본 적은 없지만 자연수가 나오려 그러면 피타고라스 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찍기 참 좋은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뭐 자,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식은 뭐가 나온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나온다? 13의 제곱이다. 첫 번째 식이 나오겠고요. 두 번째 식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떻게 돼? 서로 같다. 두 번째 식이에요. 그래서 x, y하고 여기는 x 빼기 2y 플러스 1이 서로 같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식 자체는 뭐 되게 어려운 식은 아니죠. 연립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래서 뭐 이거 전기해 보면은 x, y 빼기 2y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x, y가 있으니까 없어지면서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x 빼기가 0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2차 식하고
1차식이 나오는 뭐가 나온다? 열리 1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 하단의 둘레의 길이니까 답은 34네요. 52니까 17에 2가 돼서 34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풀어줘야 되니까 그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지만 벌써 이런 수, 뭐 피타고라스 나오면 겁나 나와요. 피타고라스 못 외우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게 알면 진짜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쓰여. 쉽게 풀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x 없앱시다. x 대신에 뭐 대입할 거냐면 x 남겨 다 넘겨. 2y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이번엔 x를 없애자. 오랜만에. 맨날 y만 없애서 y가 삐졌다. 그래서 x 대신에 들어가면 2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3의 제곱이 나오겠고 4y 제곱 y 제곱이니까 5y 제곱 4y니까 2배 하면 8y 제곱하면 4 빼면 169를 빼게 되겠죠. 마이너스 16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조금 빡세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13하고 5라는 걸 12랑 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5y랑 y가 되겠고 12가 나오려면 여기서 5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여기서 13 플러스 13 30 이겠구나 30 5 35 5 35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5 33이니까 더하면 8이죠? 나오죠? y는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음수는 안 되니까. 그죠? y가 5가 나왔다는 얘기는 x는 뭐가 나왔다는 얘기죠? 12가 나왔다는 얘기죠? x는 12, y는 5가 나와서 둘레 길이는 더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니까 답은 34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좀 인수분해하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조금 귀찮았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런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활용의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풀면 되냐면 141페이지에 5-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원 나오는 거. 이거 풀면 연립 2차 방정식과의 이제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오늘 만나는데 오늘 이별하는 슬프죠? 만나자마자 이별해야 되는 그 슬픈 이야기.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원이 있다. 자, 미지수는 x, y 큰 원의 반지름 x 작은 원의 반지름 y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둘레의 길이의 합 2파이 x 2파이 y 더하는 게 20파 넓이 합은 파이 x 제곱 더하기 파이 y 제곱 58파 식은 세우기 겁나 쉽죠? 그죠? 식은 뭐 겁나 쉽죠? 원의 둘레 길이랑 넓이 공식도 모르면 이제 조금 이제 슬퍼지는 거죠. 고1인데. 그죠? 많이 슬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가 다 없어지네요. 파이 집에 가. 2도 약분하면은 x 더하기 y는 10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8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맞나요?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대칭이니까 y 대신에 10-x 집어넣어주면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에서 58을 빼보세요. 100에서 58을 빼면 42 1로 약분되죠. 그래서 x 빼기 3 x 빼기 7이니까 이거는 대칭형으로 풀어도 되고 실제로 대칭형으로 풀어도 되고 그냥 1차 2차로 풀어도 돼서 x가 3이면 y가 7인 거고 x가 7이면 y가 3인 거여서 일단 작은 원의 반지름은 누가 보더라도 몇인 걸 알 수 있다? 3인 거를 알 수가 있다. 야 근데 이거 찍어도 잘 맞을 것 같지 않냐? 이거 10 되는 거 잘 찍어가지고 제곱해서 58 되는 거 찾으면 야 그게 자연수일 거 아니야 저거. 제곱해서 더했는데 58 나오려면 뭐 분수가 되겠냐 저게? 그러면 10 쪼개봤자 몇 개 안 나오지 않냐? 뭐 5, 5, 4, 6, 뭐 3, 7, 뭐 이렇게 몇 개 없잖아. 아니야? 이거 연립 차원식 몰라도 푼 애들 많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뭐 그냥 느낌과 필링으로 그죠? 우리 풀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이 끝났는데 이제 그 다음 단원이 부정방정식인데 사실 부정방정식은 요즘 잘 가르쳐주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내가 잠깐 언급은 하겠지만 잘 몰라도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 부정방정식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에서 많이 배우는 부정문화 할 때 그 not이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그치? 그 not 그 다음에 equation이라고 하면은 방정식이 아닌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부정은 어떤 부정일까? 이 부정은 우리가 알던 그 not이 아니다. 영어의 not이 아니다. not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그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를 얘기하는 한문을 얘기해요. 슬픈 이야기지만 이 부정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한문을 얘기합니다. 슬프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을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죠. 어떤 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을까라고 한다면 미지수 개수보다 방정식 개수가 작으면 해가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1개야. 그럼 부정방정식이야. 이런 거 있잖아. 대표적인 게 뭐야?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1개야. 이런 게 부정방정식의 대표적인 거야. 왜냐하면 잘 보세요. x가 1이면 y가 뭐가 될 수 있죠? 4. x가 2면 y는 뭐죠? 3. 근데 x가 실수 전체가 다 되니까 y도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정의하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인데 그게 어떤 방정식이냐면 미지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인데 지금 식은 몇 개 주어졌죠? 식은 1개인 거지. 미지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작으면 그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져. 무조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 쪽으로. 그러면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아.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해가 몇 개 나오냐면 보통 몇 개 안 나와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미지수 개수 몇 개죠 지금? 2개인데 식 몇 개 주어졌죠? 2개. 그럼 해가 몇 개 안 나와요. 2개, 뭐 1개, 뭐 이렇게 나와. 맥시멈 4개까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결론은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는
미지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존재를 하게 되면 그게 보통 연립 방정식 풀 때 이렇게 주어지거든.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지 않고 몇 개만 나와요.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근데 미지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게 되잖아? 그럼 해가 무조건 무수히 많아져.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디 가서 부정 방정식 해가 방정식이 아닌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애들한테 놀림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부정 방정식이라고 보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라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디 가서 쪽팔릴 일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요런 거에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 해가 무수히 많은 걸 내가 어떻게 표현한다겠죠? 해가 무수히 많으면은 이거 좌표쌍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뭐로 표현하냐면 그래프로 표현해요. 뭐로 표현한다고? 효리나? 그래프. 왜냐면 좌표쌍으로 나타내면 이게 무수히 많으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순간 다 그래프로 가요. 그때 그 해가 무수히 많은 거를 좌표로 찍었을 때 얘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직선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아까 뭐라 부른다고 약속했다?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은 다 부정 방정식인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들어가면 이해하기 좀 쉽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정 방정식을 풀려면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해를 제한시켜요. 당연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해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한대 나오면 너 어떻게 구해요? 이때 어떻게 제한할 수 있냐? x, y가 자연수인 것만 구해라. 이러면 몇 개 안 나오겠지. x, y가 자연수인 거 몇 개 안 나오겠지. 이렇게 제한을 시켜.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100% 해를 제한시킵니다. 왜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구해? 그래서 제한된 조건을 주고 그러한 해를 구하라고 우리한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의 표현이 첫 번째로 있어요. 근데 뭐 봅시다. 정수 조건이 주어진 것들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서 정수를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만들어요.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이런 게 표현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면 좀 쉬워요. 왜냐면 정수 조건이면 얘도 정수겠죠. 얘도 정수겠지. 하지만 x 플러스 y도 정수일 거야. x, y가 정수면 x 더하기 3y도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정수끼리 곱해서 5가 되는 거는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4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약수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 조건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찾아내요. 일반적으로. 안 그러면 너무 다 해봐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인수분해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배우고 사실 요즘은 잘 안 나오니까 또 뭐 실수 조건이 나오거든? 실수 조건은 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걔는 더 안 나와요. 걔는 거의 볼 일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사실 이 부정방정식은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주긴 하지만 맛만 보고 넘어갑니다. 맛만 보고 살짝. 일명 찍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개념 체크를 한번 볼게요. 개념 체크. 첫 번째 문제. 개념 체크. 143페이지에 3x 더하기 4y는 24일 때 자연수 조건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자, 이런 은근히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이때 찾는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한번. 일단은 x나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뭐에 대해서 정리해준다고요? x나 y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y 정리해볼게. 4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24가 되겠고 y는 뭐가 된다? 4분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2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y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렇게 쏘고 나면 우리가 금방 뭐라 했었냐면 이 위에가 다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위에가 다의 배수가 안 되면 y가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가 많이 써요.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되게 저런 조건들을 많이 쓸 때가 있어. 알아두면 좋을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좀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 상태로 보면은 조건을 곧바로 쓰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위에가 다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24에서 뭐 빠지겠지. 그럼 될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 거야. 24부터 이제 빠지니까 뭐 20, 16, 분자가 뭐 12,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잖아. 분자가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결론은. 분자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는 거야?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x가 자연수인 거는 또 몇 개가 안 나온다는 거지. 이게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더 쉬운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제한시키는 게 훨씬 보기 편하다는 거야. 알면 앉아서 이 상태도 다 보여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때 20이 나오려고 그러면 x가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16은 되냐? 안 되죠. 12는 되지. x가 몇이면 되죠? 4면 되잖아. 12가 될 때 x가 4면 y는 몇인 거야? 3인 거야. 나오는 거죠. 4분의 10이니까 y는 3인 거죠. 8도 안 되죠. 이거 16 될 수가 없잖아. 4는 되냐? 하나밖에 안 나오죠. 요거 하나밖에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부정방정식 문제, 당연히 같지만 미지수가 2개고 식이 1개니까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자연수 조건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제한된 조건에 써서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자, 뭐 딱 2가지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은근히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게 뭐 경우의 수나 이런 때 되게 쓸 때가 많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들인데. 자, 두 번째. x-1, y 플러스 1은 마삼이다 라고 해서 정수 xy 신서쌍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곱해진 걸로 표현하면 뭐가 좋냐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빼기를 하고 더하기를 해도 정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 곱해서 마삼이 될 수 있는 게 약수밖에 안 되니까 또 약수의 제한 조건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1, 마3, 마1, 3. 그 다음에 또 뭐야? 3, 마1, 마3, 1. 이 4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게. 그때 x, y를 다 구하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얘를 전개를 시켜볼게. 얘를 전개를 시켜도 보세요. 얘를 전개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상태로 만약에 주었다 생각해봐. 이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제한 조건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모양을 딱 만났어. 그때 정수 조건이래. 어떻게 쓸 거예요? 다 넣어봐요. 연산을 다 넣어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먹니? 이렇게 되겠죠? 정수 조건 쓸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 이렇게 보니까 쓰기가 편하잖아. 그럼 정수 조건을 쓰기가 쉽지. 왜냐면 이 약수의 제한 조건이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들이 많이 쓰였다는 거지, 옛날에.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1이면 x는 몇인 거죠? x가 2인 거고. 이게 마3이면 y는 마4인 거. 이때는 x가 0이고 y는 2인 거. 이런 거. 이때 x는 4고 y는 마이너스 2인 거.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x는 마이너스 2고 y는 0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쌍의 해를 다 찾을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럼 이게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2, 마이너스 4, 0,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수 조건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 정도 2개 정도는 알아두면 나쁠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딱 하나 풀고 이제 끝낼 거예요. 딱 필수의 6번.
1번. 1번 딱 푸는 순간, 이제, 요거는 딱 요거만 푸세요. 뭐 여기 더 이상 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아마 웬만해서는 시험 문제도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필수 예제 6번에 1번 딱 풀고, 숙제는 그렇다는 건 뭔 소리가 되는 거냐면 연립 2차 방정식까지가 숙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뭐 라이트셀이나 유형편 굳이 안 풀어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딱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면 더 나올 확률이 없어요. 뭐 굳이 선생님 저는 학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해도 돼요. 뭐 시험 성적과 전혀 관계없이 나의 놀라운 그 지식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지만 뭐 우리 그럴 사람이 많진 않겠죠, 그죠? 뭐 있나요?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이제 양의 정수 xy라고 했잖아. 인수분해가 되도록 이쪽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쪽을 이렇게 이쪽 잘 만드는 거지. 어떻게 만드냐?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 4개짜리로 보통 많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로 볼게요, 한번. 봐봐. xy가 있고, 여기 2x 더하기 y 같다고 치면, 여기 어떤 숫자가 있어야지만, 뭐 xy 있고, 이렇게 2x랑 y 나오겠냐? 여기 플러스 2가 있어야지만, 1 있어야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네? 인수분해 했을 때? 아니에요?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크로스 인수분해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 2를 더했죠. 그럼 여기다 뭐 더해야 돼? 2를 더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니까 이쪽이 x 플러스 1,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는 9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고요. 약간 크로스 인수분해 느낌으로. 왜냐면 2x랑 y 나오냐면 2x, y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아니면 항 4개짜리를 생각해서 공통인수 묶기 작전을 써도 돼요. 근데 이제 그 항 4개는 공통인수잖아. 그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x로 묶으면 뭐 남냐? x로 묶으면 뭐 남죠? x로 묶으면 y 플러스 2인가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도 y랑 뭐만 있으면 딱 공통인수로 묶이겠냐? y랑 2만 있어도 웃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y 플러스 2를 묶어주는 거죠. 2를 더해서. 여기도 2를 더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공통인수로 봐가지고 묶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자기 개인적인 취향에 더 맞는 방법을 쓰셔가지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는 뭐만 남아야 돼? 숫자만 남아야 돼. 그러야지만 이 정수 조건을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부정방정식인 거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부정방정식이에요. 왜냐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몇 개니까? 1개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얘기했지만, 얘 이름을 아는 거야. 얘 이름을 몰라. 봤는데 얘가 부정방정식인 걸 몰랐어? 그럼 바꿀 생각을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말했잖아.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뭐냐면요, 걔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걔가 연립 2차 방정식인 거 봤는데 연립 2차 방정식 몰라. 그럼 배운 거 못 쓰겠지. 야, 봤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지가 생각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효리나? 이름도 모르는데 개념이 생각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걸 딱 만났을 때 이름을 알아야 돼. 근데 수학 못하는 애 보잖아요? 이름 하나도 몰라요. 장담할게요. 이름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는요, 개념 하나도 못 써요. 아는 개념도 몇 개 없겠지만 그 아는 개념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누군지 알아야지 쓰는데 걔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못 써요. 수학 못하는 애들 보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중에 그 학교 이제 대학교에 이제 갈 거 아니야. 이제 입학할 거 아니야. 고이들은. 수학 못하는 애들한테 이거 이름 뭐야? 그러면요, 이름 절대 안 나옵니다. 이름 자체를 몰라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이름 다 알죠. 이름 다 알고 그 다음에 뭐 나온다? 거의 이름과 같이 개념이 같이 나오죠. 무조건 수학 잘하는 애들. 여러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이름도 모르는 친구가 되지 않고 이름도 알고 개념도 아는 친구가 돼야지만 고득점을 맞겠고 그래야지만 수학이 점수가 좋을 것이다. 많이 고민해봐야 돼. 되게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2로 가가지고 이게 9다라고 나오는 순간 이게 양의 정수 xy니까 얘도 양의 정수고 얘도 양의 정수야. 1과 2를 더해봤자. 그러면 1, 9, 3, 3, 9, 1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이때 x 0이죠. 안 돼요. 이때 x는 2, y는 1 가능하죠. 이때 x는 안 되죠. x 되는데 y가 안 돼. y가 음수야. 답은 뭐밖에 안 나온다? 얘밖에 안 나오더라. 제한돼 버리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푸시면 되겠고요. 뭐 부정방정식은 그 다음에 이제 패스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즐겁게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 이제 부등식으로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1차 부등식,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까지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